우리 전문가분들이 오늘 나오셨습니다. 리셀이 생소하던 시절부터 관심을 가지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어떻게 관심을 좀 가지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지금 요즘 시대에는 거의 한정판 마케팅의 세상 속에서 살고 있거든요. 심지어 빵까지 다 한정판이잖아요. 그래. 그래서 뭐 줄을 서지 않으면 먹을 수 없고 막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사실 이게 시작이 90년대 초중반입니다. 어떤 브랜드에서 신발을 만드는데 네. 국가별로 발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뉴욕에서만 발매한다. 그러면 뉴욕에 가야지만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저는 리셀이라는 걸 처음 알게 된 게 당시에 나우누리라고 있었습니다. 나우누리. PC 알아요. 우리 세대네, 마디님. 마디님 우표 알죠? 우표 많이 모았습니다. 그래, 소환 뻔했네. 우리 세대예요. 그 나우누리에 들어가면 미국에 사는 교포분들이 어허. 그거를 특송으로 보내주는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 시절부터 네. 그랬었구나. 그게 이제 90년대 중반이랬는데 그게 리셀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우와. 한국에는 발매하지 않는 신발을 갖고 싶어서. 와. 네, 그러면은 당연히 그분들은 돈을 더 얹어서 아꼈겠죠. 네, 그럼 저는 이거 사는 거죠. 자, 우리 옆에 계신 홍준 대표님. 네. 뭐 국내 최대 중고거래 플랫폼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저도 한때 회원으로 활동했던 적이 죄송한데 저도 회원이에요. 예, 예. 방장님. 지금은 뭐 제 상황이 어떤지 잘 모르겠으나 네. 이 인터넷 커뮤니티였잖아요, 원래. 네. 어떻게 만들게 되신 거예요? 네, 저희 플랫폼이 생긴 거는 이제 한 20년 됐고요. 지금 옆에 와디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 전에 이제 PC 통신 이렇게 이용하다가 이제 온라인화 되면서 인터넷에서 사람들이 거래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뭐 자율적인 어떤 창구 이런 걸로 이제 카페가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카페라는 형식으로 사람들이 계속 모이게 되고 이제 네트워크 효과가 일어나면서 지금은 이제 1,900만 명 회원이 가입하고 있고요. 900만 명이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쓰고 계신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품목을 나누는 카테고리들이 처음에는 뭐 5개, 10개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이제 100여 종까지 늘려서 상세하게 카테고리를 제공해드리고 있고 자연스럽게 리셀이나 이런 부분에도 더 많이 관심을 좀 갖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가장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게시판이 정말 많잖아요. 아까 100여 종이라고 네네네. 말씀하셨는데 가장 활성화된 게시판은 어떤 거죠? 네, 저희가 이제 몇 년간 통계를 쭉 내보니까 최근 한 2, 3년 동안 부동에 지금 1, 2, 3위를 하고 있는 상품들이 있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사실 가장 많이 쓰시는 스마트폰의 블루투스 이어폰이라고 하는 것 중에 사실 거래가 많이 되는. 워낙 잃어버린 계속 하나는 없어져요. 한쪽 없어져서 다시 그거 한쪽씩 거래예요? 그러네. 한쪽씩도 거래하고요. 오른쪽 잃어버리면 왼쪽으로 왼쪽. 잃어버리잖아요. 이렇게. 왜 하나 주지 차라리. 네. 뭐. 분실하기가 쉬워서 그렇구나. 맞습니다. 네. 그리고 2위는 비슷한 건데 이제 그 사과사에서 나온 패드류. 태블릿.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닌텐도라는 회사에서 나온 그 게임기 중에 한때 최근 게임기. 전자제품이네. 네, 그리고 뭐 4위까지만 소개를 해드리면 네 번째는 그 명품 브랜드 중에 지사가 예전에 비해서 MZ세대들의 인기를 좀 받으면서 굿땡.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리셀 진짜 많이 활성화됐습니다. 기본적으로 개인과 개인 간에 온라인으로 거래를 많이 합니다. 전자상거래법을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이 법률 자체는 이 전자상거래 업자가 개인하고 했을 때 적용되는 법률이거든요. 그래서 완벽하게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업자가- 개인과의 개인 거래는 그렇죠. 우리는 업자가 아니니까. 법이 조금 부족한 게 사실이고요. 입금을 했는데 물건을 못 받고 막 그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있잖아요. 예, 전자상거래법 적용된다면 그런 거 막을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법이 좀 적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그 스니커를 좋아하면서 이제 와디 씨와 개인적으로 친분도 쌓고 그랬는데 자, 궁금합니다. 1세대 스니커 마니아로서 처음으로 본인이 리셀 해본 물건 기억나요? 네, 그 N사에서 나온 97년에 나온 제품인데요. 이게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굉장히 비쌌습니다. 97년도에 40만 원이었으면 엄청 비싼 저는 전 중학생이었는데 이제 한 달 정도를 졸랐어요, 부모님을. 근데 부모님이 이제 너 이런 조건을 하면 사주겠다. 그래서 온 가족이 다 나가서 도대체 어떤 신발인지 보자. 그래서 같이 직거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수아가 저런 말을 하면 가만히 그러니까요. 부모님이 진짜 좋으신 분이니까. 근데 저한테는 이게 굉장히 소중한 신발이고 그게 최근에 이제 레트로가 되어가지고 다시 나왔거든요. 너무 감사한 마음이 부모님한테 죄송한 마음도 들고 해서 그걸 2켤레를 사서 아버님하고 어머님은 옛날에 저한테 이거 비싼 거 사주셨잖아 했는데
부모님은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감동적인 순간을 생각했는데. 부모님이 좋아하실 만한 그런 운동화 스타일이 아닌 거 아닌가요? 그 네, 연세에.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너무 제 생각만 해가지고. 근데 운동화도 사실 뭐 때마다 유행하는 게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최근에 유행한 신발 하면은 저는 그 N사의 범고래 운동화. 이게 좀 생각이 나요. 제일 먼저. 네. 이게 한때 굉장히 열풍이었잖아요. 전철 한 칸마다 한 4켤레씩 있는 유행 신발이었죠. 정말 많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인터넷에 이런 사진이 진짜 많았었는데 일명 이게 범고래 수족관, 범고래 양식장 이래가지고 지하철 한 칸에 사람들이 다 이 신발만 신고 있는 이런 사진이 또 엄청 막 많이 풀렸습니다. 21년도에 이제 N사에서 출시된 제품인데 처음에는 저게 굉장히 한정 수량이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한 40만 건 정도의 리셀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웃돈도 많이 붙었나요? 처음에는? 처음에 이게 2021년도에 발매했을 때 이제 한 12만 원, 13만 원 정도였습니다. 55만 원 막 이렇게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그때는 이걸 신는 게 굉장히 멋있고 희소성이 있는 거였는데 근데 저도 28만 원에 와. 3켤레를 샀거든요. 이거는 보니까 네. 돈을 좀 벌겠다는 욕심이 좀 아닙니다, 있었던 것 아닙니다. 이거는 네. 나중에 갖고 싶어도 못 갖겠다. 나중에 내가 나이가 들어서 또 신고 싶을 때 이걸 꺼내서 신으면 되겠다. 3켤레를 샀는데 지금은 한 11만 원 정도 내려갔네요. 내려가 폭락했죠, 폭락. 공급이 이제 너무 많이 네, 되다 공이 너무 보니까. 많으니까 그래서 그 신발은 전부 다 선물로 처분을 했습니다. 당시 중고 나피에서도 인기가 있었겠어요. 네네. 이제 워낙 인기가 많아지니까 저희가 카테고리 구분을 또 따로 해드렸었어요. 그래서 N사 신발 뭐 대표를 거래할 수 있는 거, 그다음 A사도 유명하기 때문에 A사 거 뭐 거래할 수 있는 거 이렇게 나누어서 사람들이 거래가 됐고 실제 거래량도 상당히 올라가서 저 때부터 뭐 인기가 좀 더 많아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진짜 생각해 보니까 리셀도 잘해야겠네요. 이게 가격이 올라가는 거를 예상을 해서 당연히 사겠지만 이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게 좀 왕왕 있나요? 그렇죠. 그게 아무도 예측을 못 하는데 저한테도 이제 DM이나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오는 게 와디님 이거 사면 오를까요? 그래. 와디님 이거 사면 떨어질까요? 그걸 알면 제가 샀겠죠. 저는 그걸 전문가시니까. 정말 차라리 주식은 재무제표라도 있는데 이거는 정말 아무것도 없거든요. 느낌이죠, 그렇죠. 느낌도 없습니다. 사실 느낌이 있었으면 28만 원 주고 그걸 사지 않았는데. 범고래는 처음에 좀 한정판이었지만 지금은 좀 잠잠해졌고 이런 거 말고 이제 여전히 정말 희귀한 신발 이런 건 얼마인지. 아우 궁금하다. 맞아. 공식적인 거래소를 통해서 판매된 가장 고가의 운동화는 29억 원입니다. 네? 말도 안 돼. 29억 원. 네? 말도 안 돼. 29. 말도 안 돼. 이거는 신발이? 소장하고 있는 고대 유물이나 29억? 뭐 인류 최초의 맞아, 신발이라던가 인류 맞아. 최초의 신발. 우리가 만날 수 없는 말도 안 돼. 네, 바로 이 신발입니다. 평범하게 그냥 생겼는데? 뭐 29만 원 같은데? 아니 저거 뭐 금으로 만든 거. 마이클 조던 신발이잖아요. 2023년 초에 이제 신발계에서 역대 최고가를 기록한 신발인데 저게 마이클 조던, 농구 황제죠. 예. 1998년 NBA 결승전 2차전에서 신고 본인이 사인을 해서 볼보이한테 선물로 줍니다. 어머나. 근데 저게 역사적인 게임이었고 그다음에 은퇴 직전이었고 역사가 있네. 그다음에 저 사인을 보통 마이클 조던은 한쪽만 하는 게 일반적인데 두 쪽에 다 했죠. 기분 좋았나 봐. 그리고 조던 같은 경우에는 사인의 횟수가 연간으로 계약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네. 진짜요? 그래서 어떤 회사랑 계약을 해서 조던 씨 1년에 사인을 20번만 하셔야 됩니다. 이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저 볼보이는 굉장한 지금 럭키한 거고 야, 그러니까 이게 스토리텔링이 입혀지고 사인이 있다 보니까 신발 자체의 가격보다는 그런 거에 더 의미를 부여했던 것 내용이, 같아요. 예. 자, 저희가 29억짜리 스니커즈를 만나봤는데 중고 땡땡에서 그러면 가장 높은 가격대에 거래된 물건이 혹시 기억이 나실지. 뭐 스니커즈나 이런 부분들은 요즘 이제 한정판 거래를 별도로 하는 뭐 커뮤니티나 서비스들도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데서 사실 더 고가의 거래가 많이 되긴 하고요. 저희 플랫폼에서 거래된 것 중에는 스니커즈나 이런 거보다는 아까 30대, 50대 남성이 많다 보니까 시계류 중에 또 비싼 것들이 많아요. 시계도 부분에도 아시겠지만 시계도 그래서 천장이 없죠. 네네네. 그래서 그 제일 대표적인 그 롤렉 그쪽 부분에서는 금으로 된 거 이런 것들은 이제 몇 천만 원에서 억 단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더 비싼 가격을 주고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뭐 비슷한 케이스로 제가 재밌는 걸 하나 또 소개해드리면 저희 또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것 중에 저희가 보니까 그 명품 브랜드 또 에르메 땡 부분에서 에르메.
식기류나 이런 것들이 가끔 거래가 되는데 굉장히 고가에 되는 거예요. 접시류나 이런 게.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물건을 어느 정도 금액을 사야만 접시류나 식기류를 살 수 있는 권한이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있어야지. 돈 있어도 백 못 산대. 그래서 이제 허세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건 안 사고 그 식기류를 더 비싼 가격에 거래하거나 이런 케이스들도 종종 있습니다. 이야, 있어빌리티도 반영이 되네요. 리셀 시장에. 네, 신발 다음으로도 얘기 나눠볼 품목은 언제나 나오나 기다리셨던 시청자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바로 명품인데요. 명품은 그냥 사도 비싼 가격인데 리셀까지 하면은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리셀이라는 이 단어를 모르시는 분들, 그러니까 리셀 테크를 처음 들어보신 이 시청자분들도 아마 이 단어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샤테크. 그러니까요. 저 사실 지금까지는 이제 뭐 사실 운동화 쪽은 제가 많이 약했지만 명품 브랜드 샤땡, 요 재테크는 저도 너무 익숙하게 많이 들어봐서 그 명언도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오늘이 가장 싸다. 그렇죠. 네. 항상 오른다. 오늘이 가장 싸다. 근데 진짜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제가 15년 전, 20년 전에 그냥 샀던 가방 그냥 아무 진짜 생각 올랐어요? 오, 실제로 이렇게 중고거래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저기 와디 씨가 이제 스니커즈 하시잖아요. 저희 집에도 한 분이 계세요. 와 보니까 샤테크 하시는 분. 가방을 하고 있었군요. 제가 집은 묻으면 안 된다고 이제 이해를 했어요. 네, 아내분이 그래도 집에서 재테크 잘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왜 이렇게 사니 이랬는데 잘하고 있었네. 현명하게. 절대 안 만치겠습니다. 네. 네, 이 샤테크가 가능한 이유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브랜드 자체적으로 계속해서 이 가격을 올리기 맞습니다.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샤텍 브랜드뿐만 아니라 다른 이 명품 브랜드들까지도 이 불안정한 경기 속에서 가격 인상을 계속해서 하고 있거든요. 사놓으면 집값 오르듯 뛰어버리니까. 맞아요. 이 말처럼 정말 사놓기만 해도 1년 후에 백화점에 가보면 내가 지금 한 50만 원 벌었네? 이런 기분을 느끼게 되는 거죠. 중고땡땡 플랫폼에서도 거래가 굉장히 많이 된다고 들었는데 네네. 요즘은 이렇게 비싼 이 샷땡을 20대도 굉장히 많이 이용한다고 들었어요. 네, 전체적으로 하여튼 명품 거래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저희 플랫폼에서도 거래가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뭐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해서 그 순위에 들어있는 명품 브랜드들 몇 개 소개해드리면 3위가 지사 브랜드였고요. 그리고 5위가 M, 그다음에 20위권에 뭐 C 브랜드도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5위나 20위에 올라 있는 거 그리고 새로 올라오는 이런 명품 브랜드들은 1, 20대 MZ 세대들이 좋아하는 어쩐지 새로운 우리가 명품 모르더라. 브랜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브랜드들은 온라인상에서 더 활발하게 거래가 되면서 실제 금액도 올라가고 어떤 명성도 더 쌓아가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명품 브랜드 중에서도 이 대표 상품들은 제품을 구하는 것 자체가 엄청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 샤테크 성공 요인 두 번째가 바로 이 부분인데요. 매장에 내가 가도 이 제품이 없는 거예요. 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갖고 싶은 마음만으로 살 수 없는 것, 이게 샤테크를 만들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아침에 오픈런. 7시에 출근하는데 그 앞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왜 난리도 아니에요. 난 좀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많이 서 계셨었나 봐요. 그것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 기다려주는. 네, 제가 샤를 사겠다, 롤을 사겠다 이랬을 때 이 회사한테 계약금을 주고 성공 시 얼마. 성공 보수도 있어. 거의 변호사 느낌인데요. 그래서 저희 플랫폼에서 그 기다려주는 대기하는 거를 다시 아르바이트처럼 하는 그것도 되팔아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야, 그것도 대파로? 네, 그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뭐 아침에 와서 기다리는 정도가 아니라 전날, 전날 전전날 와서. 2박 3일 정도를 기다리게 되는. 아니 그래서 매장을 가면 본인인지 여부를 굉장히 맞습니다. 꼼꼼하게 체크를 하더라고요. 또 오죽하면 업체들도 이제 본인 확인 하겠어요, 진짜. 맞아. 근데 이 명품 리셀에 대한 관심도는 워낙 높다 보니까 리셀을 뭐 하는 사람, 사는 사람 모두 굉장히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좀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 이게 명품 재테크인데요. 약간 문제점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구매를 했다면 큰 문제가 없는데 해외 직구하는 경우도 사실 있거든요. 해외에서 직접 구매했을 때 이 원래 해외에서 들어온 거는 관세가 적용이 돼야 되는데 우리 관세법상으로는 이것을 리셀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혹시나 해외 직구한 거를 상습적으로 자꾸 구매를 해가지고 판다면 관세법 위반이 될 수가 있고요. 실제로 상습적으로 해서 입건된 사례도 있습니다. 주의를 해야 됩니다. 워낙 고가의 물건이고 그것을 개인끼리 사고 파는 거다 보니 정말
정말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리셀 품목에 또 뭐가 있는지 궁금해지는데 실제로 올해 플랫폼에는 또 어떤 게 많이 올라와 있나요? 올해 이제 인기 있었던 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먹태맛 과자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도시락 라면 도시락인데 사이즈가 엄청 커진 맞아. 전땡 도시락이라고 그게 1인분짜리였는데 8인분짜리로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집에 있어요. 네. 그거 올랐어요? 많이 올랐을 때는 먹태 과자 같은 경우는 한 10배로 됐었고요. 이제 도시락 같은 경우도 한 4-5배 정도까지 거래가 됐었고 지금은 이제 많이 그런 인기가 좀 줄어들어서 먹태 과자는 2배 가격 정도에 그래도 2배요? 거래가 되고 있고 네. 도시락 같은 경우는 50% 정도 높은 가격에 거래가 그런데 되고 있습니다. 11월 지금 얼마 안 남아서 지금 유통기한이 나와요. 지금 빨리 라면이 오늘 내로 생각보다 올려야겠다. 유통기한이 오늘 되게 내로 짧아요. 올려야겠다. 근데 한때 그 유행했던 전 감자칩도 여러분 기억나실 네. 거예요. 기억나요. 네. 그게 한참 유행할 때는 먹고 남은 가루까지 판다는 글이 올라와가지고 논란이 되고 막 그랬었어요. 저도 그거 봤거든요. 네. 간자칩 냄새 판다 이렇게. 이거 다 먹고 빈 봉지를 이렇게 판다고 했는데 와 요게 엄청 화제가 됐었어요. 와. 법에 사실 그게 있습니다. 우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같은 데 보면 개봉하면서 팔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개봉을 하면 바로 오염될 수 있고 변질될 가능성이 있기 그러네. 때문에 만약 이렇게 팔게 되면 과태료 처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데 실제로는 불법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있는데요. 바로 티켓입니다. 정말 생각해보면 왜 우리는 옛날에 야구장, 리셀이라고 안 하고 암표라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네. 야구장, 뭐 축구장 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사실 극장도 영화도, 예전에는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오래된 네. 역사가 있는 것 같네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고 싶은 사람들이 일단 굉장히 많고 리셀 상승률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인기 가수의 콘서트 티켓 한 장 같은 경우에는요. 웃돈을요. 최소 제가 봤을 때 거의 수십만 원부터 붓고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특히 얼마 전에 굉장히 화제가 됐었던 게 이 팝가수 브루노 마스가 6월에 내한 공연을 진행을 했는데 한 사이트에 이 콘서트 티켓이 올라온 거예요. 8장을 묶어서 얼마에 나왔는지 아세요? 8장. 8장? 100만 원? 8장이요. 1억 8천만 원에 나왔어요. 진짜 심하다. 1억 8천만 원. 네. 1,200만 원 넘게. 리셀을 하는 걸 정말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 보고 싶은 팬심을 이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가수지만 정말 진짜 팬들한테 너무 진짜 소중한 기회 또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데 그 어떤 보면 그 팬들의 기회를 뺏고 그래, 그렇게 돈벌이에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이용하는 거야. 건 좀 이건 법적으로 어떻게 안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뭐 암표 이게 나쁘게 암표지만 이것도 리셀의 하나라고 봐야 됩니다. 모든 리셀이 불법이냐 또 모든 리셀이 합법이냐 이거 구별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자 일단 좀 집중해서 좀 들어야 되는데요. 실제로 공연장 앞에 가서 리셀러한테 뭐 사는 행위 이거는 좀 불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경범죄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달리 봐야 될 게 또 있어요. 이게 온라인에서 구매를 했을 때는 좀 달리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온라인에서 티켓을 리셀러를 통해서 다시 샀을 때 이거는 사실은 불법은 아닙니다. 그럼 제도가 좀 미비한 점이 법 규정이 지금 있네요. 없어요. 법 규정이 없는데 그러니까 만나서 파는 사람은 불법이지만 예. 온라인에서 거래는 이거는 불법이 아니다. 이 공연법에 보면 티켓이라든지 이게 부정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있는데 그렇게 잘못했을 때 처벌하는 규정은 아직 없어요. 법이 없구나. 그래서 애매합니다. 안표는 다 불법인 줄 알았는데 좀 충격이긴 합니다. 이 정도로 그냥 끝내버린다는 게 특히 요즘에는 많은 아티스트들이 공연 공지를 올릴 때 안표 거래를 금지한다고 명시를 하고 실제로 그런 표가 발견된 경우에 취소를 하는 경우도 많이 그래서 있잖아요. 실제로 거래를 네. 했다는 사실을 알면 그 티켓을 취소해 버리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실제로 요즘 진짜 이 구하기 힘들었었던 표 중에 하나가 가수 김동률 씨 표였어요. 임영웅 BTS급으로 구하기 힘들었다라는 평이 있었는데 김동률 씨 콘서트의 경우에는 불법 거래에 대한 신고 접수 받습니다. 신고된 거래건은 접수 절차 진행 후에 별도 통지 없이 일괄 취소될 예정입니다라는 아예 공지를 올렸어요. 그러니까 거래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리고 실제로 불법 거래가 확인된 티켓을 취소를 해서 더욱 이 화제를 모으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뿐만 아니라 뭐 G.O.D라던가 아이유라던가 뭐 다비치라던가 많은 아티스트들이 진짜로 내 공연을 보기 위해서 이 클릭을 해주신 팬분들을 만나고 싶어하기 때문에 이런 안표상은 정말 없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매크로라고 좀 들어보셨어요. 네네.
딱 해놓으면 막 다다다닥 이렇게 티켓을 구입할 수 있는 매크로는 사용하게 되면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매크로를 통해서 이 티켓을 다수를 많이 확보를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단순한 경범죄 처벌법이 아니에요. 잘못하게 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형을 받은 사례도 많고요. 단순한 업무방해가 아닌 다른 범죄가 될 수 있게 이 공연법 등이 좀 바뀌었고요. 1년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